안녕하십니까, 양파TV입니다. 오늘은 방학이라서 특강을 찍어 올리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고 VS EPR 이론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 어, 이제 기회가 되면 탄화수소 유도체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루이스 전자점식입니다. 개념 설명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요한 부분의 미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루이스 전자음식은 루이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루이스 전자음식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루이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루이스 이거예요. 얘가 S로 끝나기 때문에 어퍼스트로피만 해준 거고요. 이게 맞는 거고 이거는 아닙니다. 네, 뭐 이런 거는 쏠쏠하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우선은 루이스 전자점식은 어떻게 그리냐. 일단 이것의 가정을 살펴봅시다. 이것의 가정이 또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나와 있지 않네요. 가정은 일단 첫 번째, 전자의 편제화를 가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난 편제화라는 건 한쪽에 치우친다는 소리잖아요. 보통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원자핵 주위에 뭐 양성제, 중성제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런 식으로 전자구름이 무작위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일반화학 정도 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오비탈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는데, 이때 왕복 운동을 할 때 전자 발견 확률이 0인 곳을 이제 마디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전자가 발견되질 않아요. 그래서 실제 모형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디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마디가 있거든요.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렇게 뭐 전자 발견 확률이 동일해요. 실제로는 이 제가 색칠한 부분에. 그러면 여기서 어디서든 전자가 발견될 수 있다는 건데, 물론 여기는 이제 이 이제 가장 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n은 1, 네, 주양자 수가 1인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여기라고 한다면 모두 같을 것인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실제로 루이스 전자물질처럼 전자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있지 않아요. 이렇게 있을 수는 없고, 가정을 한 거예요.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실제로 가정을 하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의 전자에 그냥 전자들 간의 그러니까 원소에서 이제 전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구조 판단의 편의도 있고, 전자 간에 이제 전자를 이용해서 이 원소들 간의 그런 관계를 이제 파악하는데 편의를 두기 위해서 이제 점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원래의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뭐 교수님들 중에 이렇게 루이스 전자식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이렇게 그려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느 게 맞는 거라고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딱히 상관없긴 한데, 솔직히 이렇게 그리는 게 더 편하잖아요. 어디가 결합인지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편의를 위해 선의 형태로 나타내기도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 따지자면 점으로 하는 게 맞긴 맞겠죠. 근데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일종의 약속이니까 이것도 뭐 틀렸다고 할 순 없어요. 네. 일단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리느냐 보시면, 화면이 네. 보시면 전자를 모두 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F를 루이스 전자방식으로 표현하여라 라고 하면 우선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얘는 원자과 전자가 6개고요. 얘는 7개잖아요. 그러니까 총 더하면 몇 개죠? 13개죠. 그러면 이제 OF가 단일 결합을 한다고 일단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단일 결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2. 그럼 11개의 전자가 남잖아요. 그럼 이제 바깥 외곽 전자. 여기서 중심 원자를 찾기가 애매한데 보통 중심 원자는 전기음성도가 작고 원자가가 큰 것을 중심 원자로 설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원자가가 무엇이냐? 원자가는 원자가 전자와 다른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C의 원자가가 몇이냐 라고 하면 4예요. 이거 뭐 원자가 전자가 4개니까 알기 쉬운데 뭐 다른 리튬 이런 것도 원자가 전자 하나니까 원자가는 하나다 이러면 알기 쉬워요. 근데 질소로 넘어갑시다. 붕탄질. 그러면 얘가 이제 원자가 전자는 5개예요. 근데 원자가는 3입니다. 감이 오시죠? 이게 홀전자 수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 최각 껍질에 있는 홀전자 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네. 결합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결합을 이룰 수 있는 전자의 개수.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가 지금 산소가 원자가가 더 크니까 얘를 중심 원자라고 보고 이렇게 단일 결합하고 아까 11개 남았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6개가 빼질 거고 5개가 남겠죠. 그러면 얘한테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서 얘가 가져가는 게 이제 하나일 거고 얘가 가져가는 게 하나겠죠. 실제로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해서 이쪽으로 더 치우쳐 있긴 해요. 근데 루이스 전자함식에서는 그냥 얘가 정확히 반으로 딱 나눠진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실제 전화가 아니라 형식 전화라고 형식 전화라는 말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형식 전화는 무엇이냐 하면 CO2의 루이스 전자식을 그려봅시다. CO2가 형식 전화가 있었는 일단 그려봅시다. 그러면 4개가 있고 얘는 6개가 2개니까 12개가 있겠죠. 총 16개의 원자가 전자가 있으니까 C가 원자가가 제일 크죠. 일단 C가 들어가는 데에서 무조건 C가 전심 원자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여기서 단일 결합이라고 가정하고 4개 빼줍시다. 그럼 12개가 되니까 외곽에다가 12개 다 배치하면 빵개가 남잖아요. 형식 전화를 따져볼까요? 얘가 7개예요. 얘가 2개예요. 일단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얘는 틀린 거예요. 얘가 일단 전자가 8개가 안 돼, 중심 원자가 8개가 안 된다. 무조건 틀린 겁니다. 아니, 중심 원자가 아니더라도 여기가 8개가 안 된다, 8개가 안 된다. 이거를 구성하는 어떤 거라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구조는 틀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경우에는 아까 단일 결합으로 가정했더니 안 됐었죠. 16개에서 4 빼면 12개가 남잖아요. 미중결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얘 옥텟 규칙 만족하잖아요. 중심 원자 탄소가. 그러면 4개가 더 나갈 것이고 8개가 남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총 6개니까 형식자가 0이 될 것이고 4개니까 0이 될 것이고 6개니까 0이 될 것이고 하면은 완벽한 구조가 완성이 되겠죠. 네, 실제 구조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구조를 정확히 표현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느냐 할 때 등장한 이론이 VSEPR 이론이에요. 예, 공면구조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구나. 공면구조는 무엇이냐면 CO3에 루이스 전자함식을 그렸는데 보면 18개니까 22개죠. 5 단일 결합했다고 가정하고 6개 빼겠습니다. 12 마이너스 6 하면 16개 남죠. 16개 남으니까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16개니까 부족하네요. 하나 빼주면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애초에 여기 탄소가 지금 옥텟 규칙을 만족 못하니까 하나는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하면 8개 나가니까 22개에서 8개 14개 10개 나갔고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배치를 하든 틀린 배치가 돼요. 왜냐면 틀린 배치가 아니라 저희가 배운 교육과정 내에서 절대로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반학에 있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학에서도 알 수 없는 거면 꽤 높은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전자가 이렇게 짝을 지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자가 하나 있는 경우는 네,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 교육과정 내에서 알 수가 없다고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실수를 해서 그런데 그냥 CO3가 아니라 CO3-2-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원자과 전자가 4개, 6개니까 18개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전자가 2개 더 있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1을 그냥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플러스 2면 어떡하냐? 2 플러스면 어떡하냐? 당연히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이고 18개 하니까 24개의 원자과 전자가 있을 것이고 단일 결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정하면 안되죠 애초에. 옥텟 퀴즈 완전 강하니까 면은 이중결합 하나 있고 단일 결합 2개 있다고 가정을 하면 8개가 사라질 것이고 18개가 남겠죠. 아니네? 16개가 남겠죠. 그러면 여기 4개 쓰고 여기 각각 6개. 그러면 얘는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도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얘는 빵, 얘도 빵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이중결합이 꼭 여기에만 있어야 하느냐? 아니에요. 얘가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돼요. 이렇게 도는 것. 그러니까 이게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되고 이게 이중결합 같은 게 전자의 이동만으로도 이것이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서 루이스 전자음식이 다르게 그려진다. 그러면 그게 공면구조예요. 공면구조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실제로 이렇게 빙빙빙빙빙빙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냐?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평균값, 그러니까 이중결합 1개, 일중결합 2개면 1 플러스 그러니까 3분의 4 결합이 3개가 있는 거죠. 네, 3분의 4 결합이 3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막 이렇게 이거가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낸 값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계속 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공명혼성체라는 그냥 이 하나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공명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벤젠의 공명구조, 벤젠도 공명구조를 가지는데 네, 이렇게 벤젠이 그려지는데 얘가 제가 알기로는 C6H6일 거예요. 네. 얘는 네, 실제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여기가 더 짧고 뭐 여기가 더 길고 이게 아니라 다 같아요. 왜냐면 공명혼소체를 그렸을 때 얘가 제2공명구조가 이렇게 될 것이니까 홍성체를 그리면 다 똑같이 1.5 결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중 결합과 2중 결합이 정확히 딱 중간 그 결합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합 길이가 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인데 나프탈렌이라는 아주 신기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구나.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는 공명혼성체를 그려보면 여기가 제일 길어요. 예.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만약에 여기가 3개가 겹치고 나머지가 2개씩 겹친다. 모든 걸 다 그려봤더니 여기는 이중결합이 3번 오고 여기는 2번밖에 안 온다.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더 짧겠죠. 여기가 제일 짧은 게 짧아요 실제로도. 뭐 벤젠 고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공병 구조가 다 결합 길이가 같은 건 아니지만 공명 혼선체를 그렸을 때 이렇게 다 똑같이 나오면 그거는 결합 길이가 모두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VSEPR 이론이네요. 이거는 아까 전에 CO2를 그렸었죠. VSEPR 이론에서는 가정을 하나 합니다. 얘가 아까 이중결합이었잖아요. 근데 다 집어치우고 얘를 시그마 결합이라고 해서 그건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지? 어려운 개념이라서 아니 그냥 설명을 이참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려운데 그냥 기본 틀만 알려드리자면 우선 시그마 결합의 정의는 두 원자핵을 연결한 결합선의 수직 단면이 원형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원자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점점 다가올 거 아니에요? 결합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원형이면 이게 시그마 결합이고 만약에 측면으로 접근을 했다. 얘는 이렇게 접근했는데 뭐 얘는 괴상하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시그마 그러니까 이 SO이탈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PO비탈끼리 이렇게 측면 접근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생겨버리면 이게 파이 결합이에요. 만약에 근데 이렇게 접근을 해서 여기가 동그랗게 하나만 생기면 이거 시그마 결합이 되겠죠. 이거를 적용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CO2 이렇게 있으면 얘 하나는 파이 결합이고 얘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라고 그냥 암기하셔도 뭐 무관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대학교 가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만 알아주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그마 결합만 따지는 거예요. 결론은 VSEPR에서 VSEPR도 대학교 거긴 그래도 VSEPR은 이 원자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시그마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딱 봐도 직선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결합수 SN 스테링 넘버 이렇게 좀 까리한 뭐라 해야 되냐 멋진 표현으로 쓰자면 SN이라고 쓰고 이것을 SN2라고 씁니다. 왜냐면 시그마 기록을 생각했을 때 시그마 기록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SN2라고 쓰고 이것을 이제 직선형이라고 쓰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얘는 그냥 장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얘는 무슨 의미냐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거 중심 원자의 종류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냥 다 A라고 쓰더라고요. 그냥 A가 그냥 붙어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뭐냐면 공유전자쌍의 개수, 이것은 비공유전자쌍의 개수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AX2 E1 이렇게 쓰고 얘 구조를 살펴보면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는 암기하셔야 돼요. VSEPR 이해하시려면 이해도 하시고 이거는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삼각평면형이네요. 이건 아니고요. 구분형.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비공전자쌍은 그냥 장식이고 얘가 진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이제 이렇게 청력에 작용할 거 아니에요. 전자쌍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청력에 작용할 텐데 그럼 얘가 각도가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구분형이 되는 거예요. 얘만 있을 때는 각도가 180도나 되는데 얘가 이제 딱 와버리면 104.5도 약 104.5도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아지는 거죠. 그만큼 얘의 청력이 꽤 셉니다. 또 뭘까요? 삼각 피라미드형 AX 일반식으로 AX3 E1 얘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뭐 이렇게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오므라들겠죠. 그럼 얘가 같은 평면상에 존재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휘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삼각 피라미드형이라고 하고, 이거는 그냥 이해하셔도 되고 외우셔도 되는데, 일단 초반에 이해가 안 될 때는 외우시는 게 좋고, 후반에 이게 능숙해지시면 그냥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VSEPR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고요. 후에 이제 기회가 되면 타수 요드체를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이스토리에서 이제 매너가 없어서 애들이 1단원, 2단원, 뭐 A단원에서도 뭐 탄화수소를 묻고 막 뭐 VSPR 이런 거는 어려워서 안 묻긴 하지만 뒤에 루이스 전자음식은 묻거든요. 그거는 현행 교육과정으로 알고 있어요. 루이스 전자음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강을 찍어 올리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